이번 시간에는 챗GPT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챗GPT를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업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챗GPT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검색창에 챗GPT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하시면 챗GPT 홈페이지가 보이실 거고, 클릭을 하면 접속이 됩니다. 자, 챗GPT에 들어오시면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로그인이 된 상태여서 지금 위에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로그인이 안 되신 분들은 로그인과 회원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꼭 진행을 해주시고, 자, 먼저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중간에 입력창이 있습니다. 입력창이 있는데 이쪽에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챗GPT한테 주고 챗GPT가 그 내용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카테고리를 잠깐 살펴보면요. 새 채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용을 입력하다 보면은 이제 이 내용이 끝나고 다음 주제를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제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새 채팅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채팅 검색은 내가 한 채팅이 굉장히 많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이제 내용으로 또는 이제 제목으로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채팅 검색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관련된 이미지 생성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앱과 코덱스 그리고 프로젝트 그리고 GPT, 내 채팅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 진행을 할 때 보면은 위에 보면은 저는 모델이 많습니다. 보면은 GPT 5.2, GPT 5.1, GPT 4 이렇게 있는데 현재 제가 왼쪽 밑에 보시면 유료 버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GPT가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방금 막 가입하신 무료 버전 사용자는 그냥 챗 GPT라고만 돼 있고 버전은 내용으로 내부적으로 5.1 또는 4 버전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버전을 보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크게 인스턴스 모델과 띵킹 모델이 있는데 인스턴스 모델은 이제 복잡한 사고가 필요 없을 때 그냥 빠르게 답을 얻고 싶을 때 이제 사용을 하고요. 띵킹 모델은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내용이 좀 복잡할 때 그럴 때 이제 띵킹 모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웬만한 일반 업무들은 이제 인스턴스 모델로 하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답변을 얻으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금제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왼쪽 밑에 보시고 플랜 업그레이드 누르시면 있습니다. 개인에서 보시면 지금 고 플러스 프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는 프로 버전을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 여러분들은 이제 프리 버전이라고 무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간단하게 내용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회의가 진행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회의가 마친 후에 이제 메일을 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메일을 보내는데 메일을 보내는 상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오늘 회의 결과는 프로젝트 일정이 2주 지연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메일을 작성해줘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하면요. 챗GPT가 그에 따른 답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공식적인 업무 메일 초안입니다 해서 사내 커뮤니케이션 모두에 무리 없는 톤으로 작성을 해줬다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진행된 회의 결과를 공유해 드립니다. 그래서 회의 프로젝트를 검토한 결과 전체 프로젝트 일정이 기존 계획 대비 약 2주 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논의 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지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내용을 되게 간단하게 입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 정보에 한해서 이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메일을 이대로 보내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우리가 막 쓰다 보면은 탓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어쨌든 여러 가지 좀 경우가 있는데 그런 조건들을 전부 다 입력을 해줘서 프롬프트를 좀 더 자세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써보면요. 상황 주는 거예요. 상황을 별도로 주는 겁니다. 오늘
30분 회의를 했고 핵심은 프로젝트 일정이 2주 지연될 수 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보낼 후속 메일을 작성해줘 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건을 좀 주시면 좋습니다. 조건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탓하지 않는 톤, 그리고 다음 액션 아이템 3개, 그리고 10줄 이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줍니다. 출력 형식은 이제 제목도 좀 알려주고, 그리고 본문도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결과는 이제 같이 이제 회의를 한 거고, 그리고 프로젝트가 2주 지연될 수 있다라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내용이 좀 달라졌죠. 그래서 오늘 진행된 회의의 핵심 상황을 공유해 준다. 최대 2주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음 액션 아이템 다음과 같다. 지연 일정 요인, 영향 범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조정 가능한 일정안 및 대안 검토, 업데이트된 일정 초안 공유 및 재논의를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프롬프트 보시면 이제 상황도 주고 조건도 주고 출력 형식도 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이 챗GPT가 좀 더 자세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결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프롬프트를 줄 때 누가 말하는지 역할을 주면 또 좀 더 잘합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챗GPT라고만 한다면 이젠 역할을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라는 역할을 주게 되면요, 그 전문가에 맞춰서 얘가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그 역할도 어떤 식으로 쓰는지 아예 내용을 좀 다른 걸로 해서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역할은 너는 10년차 PM이자 갈등 조정에 강한 커뮤니케이션 코치야 라고 이런 식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챗GPT가 이 코치가 돼서 내용을 해줘요. 그래서 방금 작성한 메일을 다음 기준으로 다시 써줘 라고 할 거고요. 이해관계자를 알려줄 겁니다. 이해관계자는 개발, 영업, 운영이 있겠죠.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모두 읽는다는 전제로 진행을 하고요. 일정 지연의 원인을 단정하지 말고 리스크와 대응을 분리해서 표현을 좀 해주고, 수신자가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요청사항을 명확하게 좀 알려주면 좋겠고, 그리고 출력은 이제 첫 번째는 한 줄 요약으로 좀 해주고, 한 줄 요약,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메일 본문, 그리고 세 번째는 액션 아이템을 액션 아이템 표로 구성해줘 라고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는 뭐 하지마 이런 것보다는 뭐 해줘 라고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뭐 하지마 라는 거는 그거를 제외하는 건데, 그 말이 프롬프트에 써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챗GPT는 그걸 인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인지를 한 순간 그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하지마 이런 것보다는 해줘 라고 이제 입력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PM 관점에서 이제 관점에서 리스크 인지, 대응 분리, 즉시 실행 요청 구조로 정리를 해줬고요. 최대 2주 지연 리스크가 식별돼서 부서별 영향 확인과 대응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라고 해서 내용이 있죠. 그래서 금일 30분간 진행한 회의 일정 공유한다고 하고, 리스크 알려주고 공유한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일이 나오고, 그리고 액션 아이템 표, 그래서 리스크 확인, 영향도 정리, 대응 제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는 정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실제로 회의한 결과에 대한 회의록이 있다면 개인정보들은 다 제거하고 그 파일을 업로드 하셔서 내용을 입력을 하면
훨씬 좋은 원하는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입력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챗GPT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줘야겠죠. 그럼 방금처럼 이제 이렇게 나눠서 쓰게 됩니다. 뭐 써달라 하는 내용들, 그리고 또 출력에 대한 내용들. 근데 이제 하는 얘기들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챗GPT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역할을 줬었죠. 그럼 역할을 줄 때는 태그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역할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써주는 거예요. 너는 사내 보고서, 문장, 스타일, 가이드, 편집자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챗GPT가 실제 학습할 때는 이런 태그 기준으로 학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잘 이해하고 대답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더 써드리면 지침 해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쓰는 거죠. 아래 예시를 쓸 겁니다. 그래서 예시의 문장 톤과 구조를 그대로 따라라 이런 식으로 하면 지침에서 예시가 어딘지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또 참고 데이터도 쓰죠. 참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간 진행 요약을 작성하라. 출력 예시는 1번은 핵심 요약 한 3줄, 그리고 2번은 진행 사항 3개. 항상 이렇게 명확하게 지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슈, 리스크 2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음 주 계획 3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다음 역할이 예시가 있어야겠죠. 아까 아래 예시 문장 톤 간결하고 책임 주어가 명확해야 되고 추측은 금지돼야 됩니다. 그리고 숫자 우선해야 되고요. 예시 문장 하나 들어드리면 A 기능 QA는 80% 완료했으며 자녀 20%는 1월 26일까지 마감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시를 주면 이 톤을 기억해서 얘에 맞춰서 또 알려줍니다. 참고 데이터는 이제 넣어줘야겠죠. 이번 주 완료 해서 여기에 이제 넣어주는 겁니다. 뭐 한 2-3개 정도. 실제 있는 내용을 넣어야겠죠. 현재 이슈 해서 또 여기도 2-3개. 다음 주 계획 2-3개.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주시면 훨씬 더 GPT가 잘 알려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아지면 무조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아지면 이런 식으로 태그 형식, 태그라고 합니다. 꺽쇠 안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이 태그 형식으로 넣어주면 굉장히 잘 이해하고 알려줍니다. 핵심 요약, 진행 사항, 원하는 대로 지금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아는 정보를 개인정보 이런 거 없이 비밀 유지하면서 주고 답변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 실습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